복숭아에는 폴리페놀, 카로티노이드 등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바람의 원인인 활성산소를 제거해주기 때문입니다. 이런 효능으로 각종 암 예방에 도움이 될 수가 있죠. 또한 복숭아에 함유된 클로로겐산과 네오클로로겐산은 정상세포에는 영향이 없이 유방암 세포의 성장을 억제해주는 효과가 있고, 미국 워싱턴 주립대학교 연구팀에 따르면 생쥐를 대상으로 했던 실험에서 복숭아 속의 화학물질이 유방암 세포의 성장과 확산을 억제하는 효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복숭아를 먹으면 안색이 좋아지고 피부 미용에도 좋아 미인이 된다는 말이 있죠. 실제로 농촌진흥청에서 실험한 결과에 따르면 복숭아 추출물이 멜라닌 색소 형성을 막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피부 미백에 효능이 있다고 보고가 되었습니다. 또한 복숭아에는 물렁한 복숭아를 좋아하세요? 아니면 딱딱한 복숭아를 좋아하시나요? 사람들마다 본인이 좋아하는 복숭아의 종류가 따로 있는데요. 백도, 황도, 천도, 요즘엔 신비 복숭아라는 것도 인기가 참 많습니다. 냉장고에 뒀다 먹으면 달콤하고 부드럽고 향긋한 복숭아는 참 맛이 좋죠. 여름철 대표 과일 중 하나인 복숭아도 함께 먹으면 의사들도 놀랄 만큼 몸에 좋은 음식도 있고, 또 복숭아도 잘못 드시면 우리 몸에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달콤한 과일인 복숭아는 당뇨 있는 분들이 꺼려하는 과일 중 하나이기도 한데요. 복숭아도 올바로 알고 드시면 당뇨가 있는 분들에게도 보약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복숭아와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 그리고 복숭아 드실 때 주의할 점과 복숭아의 효능까지 모든 것을 알려드릴게요. 여름 과일의 여왕이라는 별명을 가진 복숭아는 더운 날씨에 다양한 영양소와 수분이 많아서 피로회복과 식욕 증진에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특히 복숭아에는 우리 몸에 흡수가 빠른 각종 당류와 수분, 비타민, 구연산, 무기질 등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더위에 지친 몸에 활력을 불어넣어주며, 수용성 식이섬유인 펙틴과 폴리페놀의 함량도 높아서 혈관 건강에도 좋습니다. 펙틴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각종 심혈관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되고요. 또한 복숭아에 함유된 칼륨 성분은 나트륨 배출을 촉진하고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고혈압, 동맥경화 같은 것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풍부한 식이섬유는 장 건강에 좋은 영향을 주는데요. 소화를 촉진해주고 대변의 양을 늘려서 규칙적인 배변 활동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변비뿐만 아니라 장 건강 증진에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수용성 식이섬유는 장내 유익한 균의 먹이가 되기 때문에 장내 환경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장 건강과 면역력 증진에도 놀라운 효과를 발휘합니다. 또한 수용성 식이섬유는 위염이나 위궤양을 예방하는 데도 좋고요. 복숭아의 달콤함 때문에 당뇨가 있는 분들은 복숭아 드시는 걸 꺼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제부터는 걱정 말고 드실 수 있게 알려드릴게요. 우선 복숭아는 달콤한 맛에 비해서 혈당 지수와 혈당 부하 지수가 낮다는 사실 모르셨죠? 복숭아의 혈당 지수는 30에서 50 정도로 낮은 편입니다. 그리고 복숭아 100g, 복숭아 반쪽 정도를 먹었을 때 혈당 부하 지수는 3에서 5 정도로 낮은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뇨가 있는 분들도 단단한 복숭아를 적당량 드시는 건 혈당에 큰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게다가 복숭아는 다양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당뇨 관리와 합병증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요. 특히 폴리페놀 성분은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고 혈당 조절에도 도움을 줍니다. 복숭아의 당뇨에 대한 효과는 연구 결과로도 입증이 되었는데요. 대한영양사협회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제2형 당뇨 환자들이 12주 동안 하루에 200g 복숭아를 섭취했을 때 공복혈당과 당화혈색소 수치가 감소했다라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이 연구 결과는 복숭아가 당뇨 관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다만 모든 복숭아가 당뇨에 좋은 건 아닙니다. 물렁한 복숭아는 좋지가 않습니다. 조직이 단단해서 체내에서 소화되고 흡수되는 속도가 느린 딱딱한 복숭아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단한 복숭아를 드실 때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것을 막아줄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반면에 너무 물렁하고 당도가 높아 보이는 복숭아는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물렁한 복숭아는 부드럽고 금방 소화가 되기 때문에 혈당을 급격하게 치솟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당뇨 환자의 혈당 관리에 치명적일 수가 있습니다. 혹시 복숭아 껍질을 함께 드시나요? 아니면 껍질은 버리고 부드러운 과육만 드시나요? 사실 복숭아 껍질에는 과육보다 무려 5배나 많은 식이섬유가 들어있습니다. 이 식이섬유는 당뇨 관리에 정말 중요한 성분인데요.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품은 혈당 상승을 억제하고 인슐린 반응성을 높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가 있는 분들은 복숭아를 껍질째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복숭아 껍질의 효과는 이미 여러 연구를 통해서 입증이 되었는데요. 한국식품연구원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복숭아 껍질 추출물이 혈당을 내려주고 인슐린 저항성 개선에 효과가 있다고 보고하기도 했고요.
껍질에 풍부한 폴리페놀과 식이섬유가 이런 효과를 나타낸 것입니다. 복숭아는 당뇨뿐만 아니라 항암 효과도 갖고 있는데요. 복숭아에는 폴리페놀, 카로티노이드 등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바람의 원인인 활성산소를 제거해주기 때문입니다. 이런 효능으로 각종 암 예방에 도움이 될 수가 있죠. 또한 복숭아에 함유된 클로로겐산과 네오클로로겐산은 정상세포에는 영향이 없이 유방암 세포의 성장을 억제해주는 효과가 있고, 미국 워싱턴 주립대학교 연구팀에 따르면 생쥐를 대상으로 했던 실험에서 복숭아 속의 화학물질이 유방암 세포의 성장과 확산을 억제하는 효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복숭아를 먹으면 안색이 좋아지고 피부 미용에도 좋아 미인이 된다는 말이 있죠. 실제로 농촌진흥청에서 실험한 결과에 따르면 복숭아 추출물이 멜라닌 색소 형성을 막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피부 미백에 효능이 있다고 보고가 되었습니다. 또한 복숭아에는 폴리페놀, 베타카로틴, 비타민 등이 풍부하게 있어서 노화의 원인인 활성산소를 제거해 주어 노화 방지에도 도움이 된답니다. 수분 함유량이 높아서 여름철 지친 피부에 수분 공급을 도와 피부 탄력을 높이는 데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복숭아는 신경을 안정시켜주는 데도 도움이 되는데요. 아미그달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 불면증, 불안감 등을 줄여주고, 풍부한 마그네슘이 스트레스와 불안을 해소해 줄 수 있고 과도한 흥분으로부터 신경계를 진정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복숭아에 들어있는 구연산, 아스파라긴산, 글루타민 등이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복숭아를 먹으면 여름철 불면증 해소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복숭아도 함께 먹으면 시너지가 폭발해서 보약이 되는 음식들이 있는데요. 아몬드, 호두와 같은 견과류에는 불포화 지방산이 매우 풍부하게 들어있죠. 이 불포화 지방산이 인슐린 감수성을 높이고 혈당을 안정시켜 주는데, 여기에 복숭아에 폴리페놀이 더해지면 혈당 조절 효과가 높아집니다. 달콤한 복숭아와 고소한 견과류를 함께 드시면 당뇨 예방과 당뇨 관리에 최고인 것이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요거트에는 유산균이 풍부해서 장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실 텐데요. 여기에 복숭아를 함께 드시면 그 효과가 2배로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복숭아에 들어있는 폴리페놀이 유산균의 활성을 높여주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되면 장내 환경이 좋아져서 인슐린 저항성도 개선이 되고 혈당 조절도 쉬워집니다. 계피는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매일 계피가루를 조금씩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당뇨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계피와 복숭아를 함께 드시면 시너지 효과를 내서 혈당을 더 안정을 시켜줄 수가 있고요. 이렇게 몸에 좋은 것 같은 복숭아도 드실 때 주의하셔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먹기 좋은 복숭아 통조림 많이 보셨죠? 복숭아 통조림은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통조림 복숭아에는 설탕의 함량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 많은 설탕이 들어가 있을 뿐 아니라 복숭아 자체도 물렁물렁해서 복숭아를 드시게 되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게 됩니다. 당뇨 환자에게는 치명적일 수도 있고요. 건강한 사람도 자주 드시게 되면 췌장에도 안 좋은 영향을 주고 각종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통조림 가공 과정에서 영양소 손실도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비타민C와 폴리페놀 같은 중요한 영양소가 파괴될 수 있고요. 이렇게 되면 당뇨 관리에 도움되는 성분뿐 아니라 건강에 좋은 여러 영양 성분들이 사라져서 그냥 단맛 나는 젤리 비슷한 음식을 먹는 것과 비슷해지는 겁니다. 그러니 통조림으로 드시지 말고 반드시 싱싱한 복숭아를 드시기 바랍니다. 또한 복숭아에 부작용이 있는데요. 복숭아 알러지 많이 들어보셨죠? 복숭아 알러지가 있거나 복숭아를 먹었을 때 두드러기나 호흡곤란, 설사, 발작 등의 증상이 발생하면 복숭아는 반드시 피하셔야 합니다. 복숭아는 식이섬유의 함량이 높아서 과도하게 많이 먹게 되면 설사나 복통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과다 섭취는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지방 함량이 높은 음식과 함께 섭취하면 복숭아의 유기산이 지방 분해를 막아서 배탈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복숭아 씨앗에는 아미그달린 성분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과다 섭취 시 사이안 화물 중독에 의해서 구토나 간 손상, 호흡곤란, 동공 확장, 현기증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복숭아 씨앗은 절대로 드시면 안 됩니다. 복숭아 보관은 어디에 어떻게 하시나요? 냉장고 아니면 상온에 보관하실 텐데요. 일단 복숭아는 구입한 당일이나 다음날 바로 드시는 것이 가장 좋고요. 상온에 2-3일 정도 보관했다가 드시면 맛이 가장 좋아지긴 합니다. 그런데 구매한 양이 많아서 한 번에 다 못 드시게 되면 냉장 보관을 하시기 바랍니다. 냉장 온도는 5도 정도의 온도를 유지해 주시는 것이 가장 좋고요. 너무 차갑게 하시면 단맛이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냉장 보관한 복숭아는 바로 꺼내 먹어도 될까요? 시원해서 좋을 수 있지만 먹기 1시간 전에 상온에 꺼내 두었다가 드시는 것을 추천해 드리고요. 8도에서 13도 사이의 복숭아가 가장 맛있는 온도입니다. 상온에 잠시 두면 냉장고의 차가운 온도가 풀리면서 복숭아의 달콤함이 살아나게 됩니다.